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몸보신 MC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융에 관련된 내용은요. 사실 들어도 끝이 없죠. 모든 상품들이 정말 제각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맞는 정보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입이 잘 된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금융과 보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몸보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계세요. 개그맨 장재영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봉입니다. 보험을 이 코에다가! 네, 시청자 대표님도 나오셨어요. 장남경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대표 장남경입니다. 네. 보험에 대한 궁금증 제가 다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쁘시다. 시청자 대표가 이렇게 이쁘세요. 깜짝 놀랐네.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님들을 저희가 또 모셨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강주성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효영입니다. 사례를 통한 쉬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짜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보험 내용으로 몸보신을 시켜드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주제는 대세를 따르는 우리 가족 보험입니다. 대세하면 유행이라는 말과 굉장히 직결돼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네. 그죠? 근데 그러면 보험과 유행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 MC님. 그걸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해주세요. 아, 답답하시네.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보험의 트렌드는 암보험 아니겠습니까? 암보험. 그렇죠. 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9년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한 이래 부동의 1위가 바로 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유행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1980년대에 암보험이 출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나오고 많이들 가입을 하셨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보장도 되고 만기에 환급도 되는 이런 상품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보장은 공짜로 나중에 낸 돈 다 돌려준다라고 하니 이제 소비자들이 솔깃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면 보장도 되고 환급도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 역시 궁금합니다. 이게 환급이 되는지, 이게 대세가 맞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은 100세 만기가 대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보험 중에서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만기가 60세나 70세 또는 80세로 짧은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100세가 되신 요즘에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를 더 비싸게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기인 100세의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100세에 환급받기 위해서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대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에도 대세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실손 의료비 활성화가 그 예로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알고 계신 CI 보험이 당시 대세 상품이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보장받기 어렵다 했던 대표적인 상품이었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험은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똑똑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신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예.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옛날에 학창
많으실 때 사진을 보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지금도 못 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네. 근데 나름 그때도 제가 유행의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입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우 정말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예.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보험도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생명보험사의 주요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해율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서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성인병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질병들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비갱신에서 갱신으로 보험이 변경하게 됩니다. 또 있는데요. 보장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뇌졸중으로 보장을 해주던 부분이 그보다 더 좁은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보장을 해주다가 더 좋아져서 뇌출혈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손해보험사는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험을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이런 손해율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비갱신의 뇌졸중까지도 보장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손해보험사로 사실 보험의 대세가 넘어오는 시기였고요. 또 실손의료비가 나오고 또 비갱신의 100세 만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에 관심을 갖고 리모델링도 하시고 새롭게 보험을 알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신은 없는데 저희 주변 어르신도 그래요. 아이고 100세는 무슨 그냥 80사다 그냥 가면 되는 거요. 다들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닐 거예요. 다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 하시는 얘기가 뭐 다 비슷하게 얘기하시지만 80세까지 거뜬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손해보험사로 가입하는 게 이게 대세인지 요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다. 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장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없고요.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중요한 특약들도 있고요. 또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특약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서 특약별로 나누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2000년 중후반까지도요.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하면 생명보험사가 좋은 거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시에 생명보험사의 CI보험이나 갱신형 보험 꼭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생명보험사로 보험을 준비하는 거는 조금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손해보험사와 차이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차이점을 물으셨는데요.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는 없는 종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신하면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신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100세를 살던, 110세를 살던, 150세를 살던 다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보험을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만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신형 구조로 가입을 하시면 적어도 만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생명보험의 장점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장단점이 또 무엇인지 요거를 또 선별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CI보험과 갱신형 보험만 피한다라고 하시면 반 이상은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당시에 보험 증권들 중에서 CI보험이나 갱신형 보험 또는 비싼 종신보험들이 참 많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은 주변 지인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믿고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 설계사분들의 생명사의 출신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는 시점이 바로 2010년도부터인데요. 손해보험사가 비갱신 100세 만기 보험을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손해보험사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도 100세 만기의 비갱신 보험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생보사나 손보사를 구분할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특약이 어떤 건지 보험료나 보험 보장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험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나 진짜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반밖에 모르겠어요. 아, 나 진짜 이 방송 가능할지 모르겠어, 나 진짜.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구분 지어서 가입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험 상품 안에 특약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생명보험사만에 있는 특약과 손해보험사에 있는 특약 어떻게 나눠지죠? 네,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보장 중에 대표 주자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네, 종신의 일반 사망은요,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고요, 종신토록 보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장 가입을 하시고요, 유지만 하신다면 100% 받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로는 연금보험인데요.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은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보험 요즘 많이들 준비하시죠. 그렇죠. 생명보험사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요, 간병생활비 특약으로 매월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이 생명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은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장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든지 운전을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또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배상 책임이라든지 집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보험, 이런 부분들은 손해보험사에서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장점, 특약 뭐 굉장히 다양한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험회사 너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어디에다 그렇죠.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저희가. AI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 해야 되는지 D 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말 간략하게 딱 하나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딱 하나로. 제발. 제발.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와 보장의 범위를 따져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네. 가정의 위치에 따라서 사망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다 노후가 오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에게 이제 필요한 부수적인 기타 수술이나 간병, 치매보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소비자분들이 이것들을 다 일일이 비교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더불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해당 보장 내역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관리, 결과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진짜 궁금한 거 많으시죠? 많으세요? 저는 아직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죠?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보험 오해와 지식! 이 궁금증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시청자 대표님, 질문을 전문가님께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 진행을 해볼게요. 암보험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하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 알 것 같아요. 보장 범위 차이 아니에요? 네, 시청자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은 보장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구분하고요. 손해보험사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암의 범위인데요.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이 일반암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반암 5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고요. 소액암은 500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께서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유방암이 소액암이어서 500만 원만 지급이 된 거죠. 속상하시겠죠?
진짜 이거 말이 되나? 네. 암보험은 보장의 범위나 갱신 유무를 꼭 따져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암이면은 사실은 다 똑같은 보장의 범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식기 관련 암이 이게 작게나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 집에 가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게 보험 증서를 꺼내서 저 진짜 안 봤거든요. 저도 지인 때문에 가입해서 네. 보험 증서를 진짜 그 결혼 앨범처럼 안 봐요. 맞아요. 결혼하시면 앨범 안 보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안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보장 범위 말고는 또 다른 차이가 없는지 이것도 또 궁금해요. 다른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암 진단금 1,000만 원을 준비한다라고 해도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또 동일한 질병이 있을 때 어떤 회사는 면책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액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어떤 회사는 인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담보로 인수한다거나 거절을 내고 혹은 보험료를 더 올려서 할증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50대나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그 고혈압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암보험 가입이 좀 힘든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병력이나 치료력에 따라서 가입 조건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암에 대한 부분은 예외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혈압 약만 드신다든지요, 또는 다른 질환 없이 당뇨약만 드신다든지, 또는 고지혈 약만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예외 질환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외 질환에 해당이 될 때는 암보험 가입하실 때 일반 표준형과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기약력이 있으셔가지고 이조차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병자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다 좋다. 알았어.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조금 이해했어요. 제가 고지혈증 약 먹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표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40대 여성 기준으로요. 암진단금 3,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뇌질환과 심장질환 진단금 수술비를 모두 한 보험으로 네. 325 간편건강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16만 원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고혈압이랑 암이랑은 좀 네. 상관이 없는 질환이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셨죠? 많이 배워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지혜롭게 분리를 시키면 보험료가 더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고 지금 알려주시고. 네, 지금 우리 호봉이님께서 알고 계시는 잠깐만, 제 이름을 모르시나 보죠? 예, 장재영입니다. 네, 우리 장지영님께서 지금 고지혈을 앓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고지혈은 이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대 질환의 경우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암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암을 따로 분리한다면 한 보험증권에서 보험증권이 두 개로 나뉘었을 뿐인데 보험료는 3만 원에서 4만 원가량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대 질환이라는 게 뇌랑 심장 이런 질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암을 제외한? 네, 이대 질환은 뇌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보험 증서 이렇게 보면서 이해 가지 않았던 걸 이렇게 쏙쏙 궁금증을 긁어준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보장의 범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해주시죠.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은 좋지 않나요? 이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당연히 좋은 보험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할지라도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이야기인데요.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을 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연령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은퇴 시기 이후에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가 올 건데 수입이 단절돼도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30세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그럼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무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죠. 야, 듣고 보니까 이럴 때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나네요. 싼 게 비지떡이다. 왜냐면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적고 보장은 크게 해주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보험료도 계속 내야 되고 그 보험료 또 올라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부담이거든요. 마치 그냥 그 평생 월세방에 사는 느낌이랄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 그리고 잠깐만, 나도 갱신형인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저거? 체크해보세요. 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으세요. 방송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전화 드릴게요. 저도 갱신형 안보험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럼 해약을 해야 하나요? 네, 덮어놓고 해지가 답은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보다 비갱신형 보험이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또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의 보험료가 비싸서 갱신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갱신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더 큰 보장이 필요한 시기이잖아요. 이렇게 더 큰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비갱신형을 깔고요. 갱신형을 복층 설계해서 활용하신다면 보장을 더 크게 가져가시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또 준비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네, 갱신형 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기납 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정기납 보험은 갱신형 보험처럼 오르지는 않지만 보험료는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보험받는 기간, 보장기간 내내 평생 보험료를 내야 돼서 80세나 80세 만기, 100세나 100세 만기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내야 돼요? 100세까지. 돈을? 오, 징그럽다 진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어떡하지? 정말 징그럽다라고 하시는데 네. 정말 징그러운 보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네. 끔찍한데요. 근데 문제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다 내야 돼도 총 보험료를 따지고 보면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보험료를 비교하신 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세 그러면 나는 우리 딸이 내야겠다, 내 거. 나는 자신 없어. 막내 3살이라도. 막내가 3살이니까. 저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 네네. 드셨어요, 혹시? 운전자 보험 없어요. 없어요? 네. 드셨어요? 좀 몰라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찾아보세요, 제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어떡해. 제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잘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제가 증권을 네. 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측해보건데 월 2, 3만 원 수준으로 20년 납 네. 이렇게 가입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요, 운전자 보험에 꼭 필요한 특약 위주로 가입을 하신다면 월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0원. 그 외에, 네, 그 외에 상해 특약들이 있다면 종합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게. 10,000원이 내시. 10,000원 했어요. 10,000원짜리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죠? 그렇다면 아래 보이는 전화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가님이 설명해드린 것처럼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해드릴 거니까요.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죠. 질문해 주시죠. 네, 주변에서 자꾸 저축보험이 적금,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고 가입 권유를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왜 은행 가면 막 만기 되면 나는 요거 이제 할 게 되게 많은데 자꾸 뭘 1억 만들길 뭘 하래요. 그런 거 권유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가지.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근데 뭐라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연봉리, 비과세 뭐 이런 혜택이 있는데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저축보험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거기에 이자를 불이해서 만기 시에 목돈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일정한 조건이 유지가 되면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축보험은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가입 시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 100%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적금이나 예금 이런 거는 세금을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요즘은 예금, 적금, 또 절세 이런 부분들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특히 또 저축은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자가 붙어서 또 불어나는 것이 저축하는 재미일 텐데요. 요즘은 워낙에 금리가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 현존하는 저축성 상품들은요, 금리 혜택을 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비과세 말씀을 잠깐 하셔서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요.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일시납으로 납입을 하시고 거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도가 1억까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것들은요. 장기저축 10년 이상 불입을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10년 이상. 그러면 이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저축이 있을까, 저축보험이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이율은 좀 높으면서 비과세 혜택이 이렇게 빵빵 뭐 이런 거 없나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이 변액 상품은 투자형 상품입니다. 요즘 아까 전에 제가 사실 잠깐 보니까 주식 조금 안 해봐요. 주식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시고 계시던데 이렇게 직접 주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식을 하면 되지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나 또 주식은 하고 싶지만 손실이 늘어서 직접 주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가 잘 돼서 수익이 붙을 경우에는 그 수익 난 부분을 연금에 얹어서 주고요. 투자가 아무리 잘못돼서 원금 손실이 일어날지라도 보험회사가 어느 일정 이상의 연금액을 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이나 기간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상품은 약간씩 변동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저 얼마 전에 마트에 갔었거든요. 장보러 마트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플랜카드 딱 붙여놓고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뭐라 적혀있냐면 비과세 연복리 뭐 2% 평생 보장되는 적금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적금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무슨 뭐지 예방교육 이런 거 한다고 이제는 정장 이렇게 쫙 입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이제는 교육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 복리이자에 뭐 비과세 통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막 비과세 엄청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귀가 또 얇아가지고 두꺼운데요? 혹시 아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새 가슴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그런 경우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 네네. 연금도 최저보증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공시이율 연금형의 경우에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그것도 연복리로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것은 종신보험밖에는 없습니다. 높은 금리를 평생 그것도 연복리로 종신토록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 혹한 건 사실입니다만 무심코 가입했다간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알아야 돼. 이래서 알아야 돼요.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네, 저축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신보험도 결국은 오래 유지를 하면 적금보다 뭔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종신에서 보장하는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은행의 예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 사망보장을 위해서 많은 돈을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전에 보험을 해약하게 된다면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오해와 지식! 지식이었습니다. 네, 저희 몸보신 보시면서 저희 궁금한 게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보이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더불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관리 결과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집 보험 좀 봐주세요. 귀엽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유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집 보험 점검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게 잘 들었는지 요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점검하시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례자분은 천안에 사시는 60대 부부분입니다. 네. 따님과 함께 이렇게 세 가족이시고요. 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월 145만 원가량 납부 중이십니다. 145. 네. 두 부부분 모두가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게 특징이고요. 네.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에 남편분께서 당뇨 질환을 앓고 계셔서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남편분 보험부터 가입된 내용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남편분의 운전자 보험의 보험 개수는요, 무려 12개나 되시고요. 네, 많으신 편이시죠. 네. 월 보험료는 63만 원가량 납부 중이셨습니다. 이 중 운전자 보험이요, S화재 운전자 20년 납 20년 만기로 3만 원 납부하고 계시고요. K손해보험 운전자 20년 납 20년 만기, H화재 운전자의 15년 납 80세 만기로 10,000원,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 20년 납 20년 만기로 10,000원, 이렇게 총 4건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보험료는 총 6만 원 정도 납부 중이셨어요. 근데 남들 아까 MC님 10,000원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남들 10,000원이면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으로 총 무려 6배가 넘는 금액을 납부 중이신 건데요. 그렇다고 운전자 보장이 더 좋을까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닐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보장 내용을 살펴봐도요. 이대 질환이 8천만 원씩 준비되어 있으신데 그중 1천만 원만 뇌졸중, 나머지 7천은 뇌출혈이시고요.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 8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안타깝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자 보험을 굳이 이렇게 많이 가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도 조금씩 변동하게 됩니다. 현재에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면허와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10가지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기존에는 이보다 더 적은 가지수를 보장을 해줬겠죠. 한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1억까지도 보장을 해주지만 예전에는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도가 달라지면서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보험의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네, 또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게요. 다치거나 또 어떤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을 이용을 하신다면요, 상해보장을 쉽게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자님의 경우에는 상해보장이라기보다는요,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설계사분들께서 단골 되시고 또 물건도 사주시고 하셔서 가입 권유 받았을 때 가장 저렴하게 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운전자 보험이 4건이나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기 강주성 전문가님, 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요? 네. 자동차 보험은 우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책임 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걸 가입하면 상대방의 차량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이 책임보험을 확장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장을 받는 게 이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요. 네.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법률 비용, 합의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야, 몰랐잖아. 이거. 여기에 이제 어떤 상해 특약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상해 보험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예,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아주. 말씀도 잘하셔. 아주. 네, 시청자 여러분. 생긴 것만은 잘해요.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보장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안보험은 9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4천만 원이 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은 5천만 원입니다. 네. 만기가 좀 짧은 게 아쉬운 점인데요. 80세 만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대질환,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범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기와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니 보장 범위가 좁다고 하셨는데 뇌하고 심장이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네, 뇌나 심장을 보장하는 특약들은요, 특약 이름에 따라서 보장 범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크다는데요. 네, 약관에서 보장하는 우리 질병 분류 코드를 보시면요, I60부터 69까지 10개의 코드를 보장하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출혈은 I60, 61, 62 3개의 코드를 보장하고요.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하고 63, 65, 66 6개의 코드를 보장해요. 쉽게 말해서 뇌출혈은요, 혈관이 터진 상태, 뇌졸중은 폐쇄나 협착으로 혈관이 막힌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성인 질환이 고혈압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질환들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인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후유증 같은 초기 단계의 질환에서는 뇌출혈과 뇌졸중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 막장 드라마 보면은 이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제는 절대 안 돼! 아고! 하고 뒷목 잡잖아요. 이것도 뭐 뇌혈관 질환인가요?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뇌혈관 질환이 맞습니다. 맞대. 맞대잖아. 그런데 꼭 이렇게 뒷목만 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또 가슴을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급성심근경색에서는 보장이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스텐트 삽입, 협심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님께서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장 질환도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꼭 준비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뇌랑 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냉큼 보장 증서를 빨리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아까 뭐 암 진단비 갱신형으로 준비한 게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TV를 봤을 때 광고 그런 거 보면 다 그 갱신형인 것 같던데 맞죠? 네, 실제로 어머님들이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암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TV 광고 보시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보험료 3만 원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시잖아요. 최고라고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렇게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3만 원 이런 경우에는 갱신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내내 내야 된다는 점요. 보장받는 기간 동안 내내 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구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갱신될 때 인상되는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갱신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로는 나이가 증가하고 또 보험사의 손해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증가율로 나이가 증가되는 것만 반영을 해도 보험료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갱신형 보험이 너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싼 비갱신형 보험보다는 갱신형 보험이 더 낫지 않나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잠깐 동안 갱신형을 유지하는 것은 보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잘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건이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비갱신으로 준비하셔야 갱신형을 쭉 유지할 때보다 총 보험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경제 상황 좀 도와드려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도움은 싫다. 네, 하나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절 도와주세요. 예? 절 도와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MC님?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들 어떠한 플랜으로 준비를 했는지 다시 보면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우선 기존에 아내분과 함께 가입되어 있던 실손 의료비를 현재 제도의 착한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35,187원으로 변경되었고요. 당뇨가 있으시지만 기존에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암보험은 기존에 충분했지만요. 갱신보험을 정리하고 만기가 80세인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100세 만기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도 당뇨가 있으시지만 다른 병력은 없으셔서 건강하신 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서 암보험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월 보험료 5만 원대는 연령 대비 매우 착한 보험료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네, 기존 H생명의 종신보험은 아직 수입원이시자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추천드렸고요. 대신 부족한 2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금과 수술비를 포함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사실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는 보험료가 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해서 최대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모두 정리하고 단돈 10,000원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지병을 앓고 있는데 보험료가 확 하고 줄었어요. 게다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24만 원가량 확. 와, 대박이네요. 24만 원이면 한 달에 용돈이에요. 용돈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줬더니 확실히 이 혜택은 빵빵하게, 그렇죠. 보험료는 이렇게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저희가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나는 궁금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저희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상담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내분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의뢰자님인 아내분의 보험은 남편 보험이랑 비슷합니다. H생명의 변액 CI 보험은 사망보험금 9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보험료가 25만 원가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보험은 CI 보험을 포함해서 과보험이고요. 2대 질환은 배우자님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똑같이 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도 4건이구나. 월 보험료는 61만 원 정도 납부 중이시고요. 운전자 보험 4건 합쳐서 6만 원가량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암보험은 갱신형과 CI보험 주계약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과보험 상태이신 거고요. 뇌질환은 뇌졸중 1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만 3천만 원으로 보장 범위도 좁고요. 만기도 80세로 짧고 게다가 갱신형까지 포함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례자분이 가입한 그 운전자 보험을 보면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보장해 주는 거죠? 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란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대로네요,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입니다.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해당하는 등급의 보험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보장을 받으시고 싶다. 혹은 운전이 미숙하다. 내가 운전을 정말 많이 해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추가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을 4건이나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다 중복 보상이 다 나오는 건가요? 네, 운전자 보험에 필요한 특약은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이 특약들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장의 한도는 키울 수 있지만 보상할 땐 비례 보상의 원칙으로 비율별로 보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치매 보험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 보험은 또 어떤 건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치매라고 하면 사실 암보다도 두려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완치가 없고요. 네. 또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님께서 의뢰자님께서 이 치매보험을 준비한 건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만기가 85세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중증 치매는 사실 70세 후반부터 80대 초반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병이 시작한다라는 거지 발병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90세 이상, 95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증 치매나 중등도 치매 시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증 치매 시에는 1000만 원의 진단금과 매월 사망할 때까지 5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경증, 중등도, 중증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그 등급을 나누는 뭐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그 등급을 나누더라도 그 나누는 기준이 또 뭔지 좀 아예 지금 이해가 못 하겠어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CDR 척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임상 치매 척도의 약자인데요. 이 척도는 6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의 기능 평가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건망증 단계인 0점부터 시작해서 중증 치매인 3점, 극심한 치매인 5점까지 이렇게 0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CDR 점수가 부여되고 CDR 점수 3점부터 치매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의사. 참 어렵기는 해요. 사실 제가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사실 저희 어머니 치매는 아니신데 올해 80 내셨거든요. 근데 깜박깜박하세요. 근데 자식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지도 궁금했는데 진짜 이거 제가 상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눈시울이 좀 빨개지네요. 잘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도 딱 그 연배셔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치매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 보험 또 플랜을 짜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H생명의 변액 CI 보험은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네.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못 들어봤어요. 같이 모르니까 물어보자는 거 진짜 모르겠거든요. 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액 완납 어떤 기능인가요? 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이 제도는요, 더 이상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요. 앞으로 보장만 받는데 내가 낸 보험료만큼만 받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됐어요. 네. 말을 A생명의 암보험과 M공제의 통합보험은 가성비가 좋아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이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은 늘 하는 얘기가 우선 해약부터 해. 야, 돈 나가잖아. 이런 얘기 진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약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외에 갱신형 3대 질환과 운전자 보험은 역시 안타깝게 모두 정리 대상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배우자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통합해서 월 10,000원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암보험과 2대 질환은 역시 보장 범위를 넓혀서 100세 만기로 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건강하신 60대 이상 분들이 사실 보험을 가입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도가 많이 가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싶은 만큼 가입을 하려면 보험을 좀 2개로 나눠서 이렇게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 기본 계약으로 붙는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어서 보험료가 조금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성이시고 직업급수도 1급이셔서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사용을 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를 보면 60만 원 가량에서 2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정도면 무려 한 달에 4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금액이라서 정말 보장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변경이 됐다. 대박이다. 다들 느끼고 계실 대박이에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험을 조금 다시 재설계를 원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아래 보이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전화 주세요. 예, 여러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 기존 보험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따님분 보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M생명의 CI보험의 사망보장, 그리고 S화재 건강보험의 사망보장, 추가로 S화재 건강보험의 또 사망보장이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2억, 상해로 사망했을 때 3억 5천이라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보험료의 대부분이 사망보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CI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을 제외하면요. 중요한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진단 금액은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시급해 보입니다. CI 보험이 안 좋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확히 CI 보험이 어떻게 안 좋은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중대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보장받기 어렵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대한의 범위 조건을 한번 보셔야 해요.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를 보시면요. 뇌졸중 진단을 받고 또 신경학적 결손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25% 이상 또 영구적으로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도 물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신경학적 결손은 뭐 언어 실조라든지 또 운동마비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후유장애가 25% 이상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영구적이어야 된다는 게 단서 조건인데요. 매우 까다롭고 되게 복잡하다고 까다로운데요. 못 받는다는 느껴지시죠? 소리네요. 받기가 매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45세 여성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또 한 달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신 결과 다행히도 이분은 호전이 되셔서 좋아지신 상태예요.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쓰러지셨으니까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죠.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그래서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짜 체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보장받기가 힘들다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보장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자녀분 보험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아주 다행인 게 네. 우리 따님께서는 아직 30세세요. 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턱걸이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30세인데 어린이 보험.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하시니 처음 알았네. 네. 30세 이전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어린이 보험 문의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안 되는 거네요? 전 46이니까. 아, 어린이는 안 될 나 거예요. 목소리는 어린인데 왜 나는 안 되는 거가? 네, 죄송합니다. 계속 아, 하세요. 예, 계속 네,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따님의 보험은 네. 기존의 사망보험으로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다 해지를, 안타깝지만 해지를 하시게 되셨고요. 네. 기본 백지에서 새롭게 설계를 하다 보니 아주 저렴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로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암부터 해서 후유장애, 이대질환, 수술비 모든 거를 다 넣어도 보험료는 10만 2,260원. 진짜 박수가 와, 대박. 실손의료비 14,350원. 야. 저렴하게 변경해 드렸습니다. 멋있네. 이게- 저 양반. 이렇게 상담 문의 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플랜을 짜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전화로 꼭 연락처 남겨주시고 상담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더불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내용은요. 보험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관리 결과까지 본인이 직접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험으로 몸보신 좀 되셨나요? 아, 뭐 힘이 그냥 남아도네.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직도 있으시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꼭 챙겨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꼼꼼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도움 됐어요, 진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